안녕하세요. 오늘이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공유하천에 관련된 선행연구 몇 편과 국제공유하천의 이론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 첫 번째, 김영봉 이분은 임진강에 대한 연구로서 임진강의 교류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연구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기본방향 6가지를 제시하였고, 추진 전략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남북협력의 단계적 확대, 두 번째가 협력사업의 연계, 세 번째가 효율적인 추진체 구성과 공동관리구역 설정, 네 번째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적극적 활용이고, 또 분야별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 4가지를 선정했는데 첫 번째가 재공동대책, 두 번째가 자연생태계 보존과 공동관리, 세 번째가 농업, 네 번째가 자원 공동개발과 활용입니다. 개별 사업 4가지도 연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두 번째가 비무장지대 생태보존과 임진강 유역 산림 녹화사업, 세 번째가 비무장지대 시범농장 협력 개발, 네 번째가 공해동성 발굴보건 사업입니다. 다음 송기영 이분은요, 동서독 하천 협력 사업을 연구해서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남북 공유하천 공유협력 교류협력 기본방향 6가지를 제안하였고요. 이 내용은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으로는 단기적 교류사업 5가지로 첫 번째가 공유하천 기초조사, 두 번째가 기상수문 관측망의 구축, 세 번째가 남북하천협력위원회 설치, 네 번째가 홍수를 비롯한 재공동대처, 다섯 번째가 천년기념물인 수달보호. 또 중장기적인 교류사업은 4가지로는요. 첫 번째가 산림녹화, 두 번째가 수자원의 공동이용, 세 번째가 생태계 보존관리, 네 번째가 문화, 역사유적의 발굴과 복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부는 남북한 비무장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에 따른 지표 침식을 분석하였는데요. 분석 모델은 여기 보시는 이 모델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남쪽 지역은 비교적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북쪽 지역은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북측의 토양 유실이 많은 이유는 땔감 마련을 위한 산림 벌채, 하천의 정비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빠른 유속에 많은 양의 토양이 침식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최동진과 이미용 이분은 북한강의 임남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보상을 연계시킨 협조 게임의 접근 방법으로 남북의 협력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이 최선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는 북한이 남한의 50% 이상의 유량을 할당하고 남한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연구하였고, 이광만 등은 국제공유하천의 갈등 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남북 공유하천의 관리는 공동조사와 공유하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제공유하천의 이론 10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1992년 UN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국가 영토를 거쳐 흐르는 하천과 국제적 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정이 협의되어 당사자 원칙을 문서에 명백히 제시하였고, 여러 국가를 흐르는 하천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킨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996년도에는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서는 국제물협약의 초안인 국제적 하천의 비항해 이용 및 국경을 넘는 지하수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1997년 제5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국경을 넘어 흐르는 하천의 수자원을 인접국가들이 균형 있게 적절하고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했고요.
또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자원의 관리의 기준,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공유화천 이론 10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점 우선주의는 물 사용권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인데 먼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사례에 적용한 바가 있고, 절대 영토 주권주의는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와 그에 속한 자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다는 원칙, 즉 하몬주의 원칙인데, 이는 이웃 국가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리오그란테, 미국과 멕시코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영토 보존주의는요, 모든 국가는 국경을 넘어 자국의 영토로 흐르는 자연 하천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인더스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고, 네 번째, 제한된 영토 주권주의라는 것은 자국 영토를 흐르는 하천에 대한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지만 그 하천의 일부를 점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권한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주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유럽의 다뉴브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상호개발 이론은요, 강유역 개발은 모든 유역 국가들의 상호간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메콩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고, 연계 원칙은 수자원 협력의 하나 이상의 국가들의 수자원 이외의 문제들에도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요르단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상호사용 원칙은요, 상류지역 국가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하천의 사용에 관한 협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유럽의 라인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고, 여덟 번째 중대 피해 방지 원칙은 연안 유역국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물 이용에 대해 이를 중지 혹은 예방해야 할 적정주의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인데, 이것도 유럽의 라인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홉 번째 수요 우선주의는요, 국가 인구 등에 기초한 필요량에 따라 물을 배분한다는 원칙인데, 이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수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계속해서 물의 방류를 확대를 요구하는 등 유프라테스 강의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헬싱키 규칙은요,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으로 하천을 이용할 때 다른 유역 국가들의 피해를 끼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인데, 합의된 네 가지 사항은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강 사례에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하천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심층 있게 연구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임진강과 북한강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국제공유하천에서 국제공유하천의 장애 요인, 그 다음에 물과 국가 안보와 연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감사합니다.